3000번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래요. 자, 가본 조건은 A1과 B1이 같다. A2와 B2가 같고 A4와 B4가 같다. A3와 B3는 같지 않다. 나번은 B3의 값을 12로 줬어요. 자, 일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에는 첫항과 공차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등비 수열에서는 첫항과 공비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첫항 A1의 첫항을 A라고 두고 B1의 첫항을 B라고 둡시다. 그리고 가번에 의해서 방정식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A1과 B1이 같다는 얘기는 A는 B와 같다는 얘기죠. 자, 미지수가 일단은 4개가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A2는 등차 수열의 두 번장이니까 공차를 D라고 할 때 A 더하기 D가 되겠죠. B2는 BR로 쓸 수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A4하고 B4가 같다는 얘기에서 A4는 A 더하기 몇 D? 3D가 되겠죠. B4는 BR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세 번째. 자, A3과 B3이 같지 않다. 그거는 A 더하기 2D가 A3이고 B3은 BR 제곱이 되나요? 네 번째. 자, 나번 조건에서 방정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네요. BR 몇 승? B3이니까 BR 제곱이네요. 12다. 다섯 번째. 자, 일단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네 번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일단 1번, 2번, 3번, 5번에 의해서 A, B, 그 다음에 D하고 R 4개를 연립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자, 1번은 1차 방정식이고 2번은 미지수 2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돼요. 3번은 미지수가 4개 곱해져 있으니까 4차 방정식으로 봐야 되고 5번은 3차 방정식으로 봐야 되겠죠. 제일 쉬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미지수가 4개 있으니까 미지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춥시다. 1번이 제일 단순한 거니까 B 대신에 A로 대입해서 2, 3, 5번을 다시 써봅시다. 2번 방정식은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 더하기 D는 AR. 3번 방정식은 A 더하기 3D는 AR 세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방정식은 AR 제곱이 12. 또 각각의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6번, 7번, 8번, 6, 7, 8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거는 6번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쉽게 소거할 수 있는 문자를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방정식이 연립 방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잘못 건드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소거할 수 있는 게 D일 것 같아요. D에 관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로 넘어가서 A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R 빼기 1이 되나요? 그러면 7번은 4차 방정식이니까 그보다 차수가 낮은 5번에다가 5번은 D가 없군요. 그러면 7번에다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D 대신에 얘로 대입을 해서 써볼게요. 좌변은 A 더하기 3A에 R 빼기 1이 D 대신에 들어갔고 우변은 AR 세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A가 약분을 시킬 수 있죠. A는 0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A가 0이면 지금 A가 0이 되면은 B도 0이 되니까 등비 수열은 첫 항이 0이면 다 모든 항이 0이 되버려서 저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A로 나누면 1 더하기 여기는 약분이 됐으니까 3R 빼기 3으로 전개할게요. 우변은 R 3승만 남았어요. 자, 이제 R에 대한 3차 방정식만 남아서 그 방정식을 풀면 되죠. 내린 차수는 정리할게요. R 세제곱 모두 우변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더하기 2는요. 3차 방정식이니까 적당히 R에다가 뭔가를 대입해 봐야 되는데 계수의 합이 0이 나오죠. 그 말은 R에다 1 대입하면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립제법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창 1, 2창 없으니까 0 꼭 써야 되고 1창 마이너스 3, 상수항 2죠. 2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되고 이것도 계수의 합이 0이 나오네요. 그럼 또 한 번 2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여기다가 적어보면은 인수분해가 R 빼기 1이 2개 있죠. 그리고 R 더하기 2 0인데 그러면 R은 1 또는 마이너스 2의 근을 얻었는데 2개 다 될까요? R이 1이면 항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항의 변화가 없다면 A가
그러니까 B1하고 B2, B3가 다 똑같아지면 A1도, A2도, A3도, A4도 다 같아야 되니까 이 조건에 위배돼서 1은 아니겠고요. R은 마이너스 2로 결정됐습니다. D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3A가 됐어요. 5번에다가 또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A죠. 4A가 10이다 해서 A는 3으로 결정되고 B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A, B가 모두 다 3으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A가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D의 값은 마이너스 12로 결정되나요? 마이너스 9로 결정되나요? 자,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건 A10이니까 A10은 A 더하기 9D가 되고요. A는 3으로 구했고요. D는 마이너스 9라고 그랬으니까 9, 9, 81이죠. 결과는 마이너스 78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두 수 3하고 45 사이에 23개의 수 A1부터 A23을 넣어서 만든 수열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수열을 다시 나열을 해봐요. 3, A1부터 A23까지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수가 45래요. 근데 이게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좌변은 이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수를 다시 세워줘야 되죠. 가운데 23개에다가 양 끝에 2개가 추가됐으니까 실제는 새롭게 네이밍을 하면 얘가 X1 첫 번째 항이고 A1이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얘는 45, 끝항은 X25 25번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공비는 지금 뭔지 잘 모르겠고요. 첫 항과 끝항만 나왔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공비를 R로 두고서 좌변을 써봅시다. 이 전체의 합은 공비 R로 둘 때 R 빼기 1분의 첫 항 3으로 묶고 R의 항수승이라고 했어요. 항수가 25개죠. 요거고요. 우변 M. 자, 지금 이 수열을 괄호 안에서는 역수로 나열해서 더했죠. 그럼 등비 수열을 역수로 나열하면, 자, 여기서 공비가 R이라고 할 때 이 X2는 3R이 되겠죠. 얘는 3R 24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첫 항은 3분의 1, 두 번째는 3R분의 1, 세 번째는 3R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3R 24승분의 1이니까 이거 역시 등비 수열인데 공비는 R분의 1이 되죠. 첫 항은 3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우변을 쓸 때는 공비가 R분의 1로 변했기 때문에 1 빼기 공비로 표현을 해서 1 빼기 R분의 1. 그 다음에 첫 항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 묶고 1 빼기 공비의 항수승. 공비가 R분의 1이니까 R분의 1에 항수가 25개는 변함이 없죠. 자, 이런 방정식이 얻어졌어요. 미지수는 지금 R과 M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금 방정식에서 요거 25번째 항을 R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25를 첫 항 곱하기 R의 24승으로 써서 45라고 둘 수 있죠. 그러면 R의 24승이 3으로 나눌 때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R은 24제곱근 15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갖고 번호를 붙입시다. 1번. 자, 다시 원래의 방정식으로 넘어와서 우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요 방정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R 빼기 1분의 3에 R의 25승 빼기 1. 우변은 번분수니까 자, M 쓰고요. 일단 통분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 3분의 1은 이 3이 분모로 내려가서 곱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요 1 빼기 R분의 1을 R로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분자는 요 R분의 1의 25승이 R의 25승분의 1이니까 R의 25승으로 통분했다 치면 R의 25승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변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분모는 3 바로 R 빼기 1. 그 다음에 얘가 분모에 가는데 얘는 분자로 갈 거니까 R 24승이 될 겁니다. 얘가 24승으로 바뀌어서 R 24승. 분자는 R 25승 빼기 1이 있고요. 앞에 M을 여기다 씁시다. 그럼 좌변하고 비교할 때 분모에서 R 빼기 1이, 분자에서 R의 25승 빼기 1이 약분됩니다. R 24승 이미 구해놨죠. 그러면 우변이 45분의 M이 되고 양변 45를 곱하면 끝이겠네요. 그래서 M은 3 곱하기 45 135가 되나요? 135가 답이죠. 자, 635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세선분 AB, BC, CA의 중점을 DEF라고 했고요. 두 정삼각형 BD, ECF를 그린 다음에 마름모 AD, EF의 중심이 5인 원을 내접하도록 그렸다. 그 그림이 지금 여기 R1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의 정삼각형이 있죠. 여기다가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마름모를 그려서 또 내접하는 원을 두 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밑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개의 정삼각형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원을 내접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오는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죠. 그 도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려진 그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도형에 응용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형의 응용 이렇게 쓰고요. 등비수열을 판단할 수 있는 도형 문제는 닮은 도형이 반복되는 건 다 등비수열로 이해하면 돼요. 자, 등비수열로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비일 겁니다. 네, 일단 두 종류만 생각해 봅시다. 길이의 합의 유형이 있고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공비가 그냥 닮은 비예요. 그럼 닮은 비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준되는 길이를 AN으로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도형의 기준되는 길이 A1분의 두 번째 도형의 기준되는 길이, 그러니까 길이의 비로 표현하면 됩니다. 넓이의 합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는 공비가 뭐냐?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로서 대치될 때 닮은 비를 제곱한 게 넓이의 비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닮은 비를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길이의 비의 제곱으로 공비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도형의 문제에서 닮은 비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닮은 비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첫 번째 도형에서 내접되고 색칠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마름모 AD, EF라는 마름모하고 두 번째 여기서 둘러싸고 있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도 좋고 첫 번째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기준 길이로 둬도 되죠. 그럼 두 번째도 정삼각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정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너무나 쉬워요. 중점을 연결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얼마 나옵니까? 첫 번째 길이 2에 대해서 두 번째 길이는 1이죠.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공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닮은 비를 제곱해야 돼요. 그러면 공비는 4분의 1로 벌써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R1에서 첫 번째 넓이가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색칠된 넓이. 자, 그거를 여기서 새롭게 도형을 그려서 원의 반지름은 구해줘야 될 것 같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접선에다가 반지름을 연결하면 얘가 직각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각이 60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둘 때, R1이라고 둘 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R, 여기는 2R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면 위아래 합동인 정삼각형이 나타나고 이 길이도 2R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바깥 정삼각형의 전체 높이는 4R이 됐어요. 그런데 바깥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는 4고 4R은 4R에 해당되는 높이는 4루트 3이 되겠죠. 여기서 R이 루트 3임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색칠된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고 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의 넓이 2배 하면 되니까 첫 번째 넓이를 A1으로 둡시다. 그러면 A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R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고 높이는 루트 3, 이게 두 개 있죠. 정리하면 3루트 3.
첫 항 이거고 공비는 4분의 1.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자, 첫 번째 도형에서는 색칠된 넓이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두 군데 있고요. 세 번째 도형에서는 제일 작은 그 도형이 네 군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비 4분의 1이 아니고 그냥 닮은 비의 제곱이 4분의 1이라고 쓰고, 또 뭘 계산해야 되냐면 개수의 비. 개수의 비는 2배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서로 곱해 준 게 공비라고요. 4분의 1 곱하기 2니까 공비는 2분의 1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여덟 번째 도형에서 그려진 넓이는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들을 더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넓이의 합을 S8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1 빼기 2분의 1에 첫 항은 3루트 3으로 구해놨죠. 3루트 3으로 묶고 1 빼기 2분의 1의 항수가 8개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곱해서 지금 이걸 계산하지 않고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2분의 1이 역수로 곱해지면 6루트 3으로 묶고 괄호 열고 1 빼기 2의 8승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여진 게 지금 2번이나 마찬가지죠? 예, 2번이 정답이겠네요. 서머리에서 기수불 기말불에 대해서 정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기수불 기말불로 아주 그 틀에 딱 맞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죠. 좀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봅시다. 2018년 초에 1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지난해부터 21% 증액해서 적립한다.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2027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 여기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서 21% 증액해서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다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018년 초를 1년 초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 말은 2028년 초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간이 얼만큼 흘렀냐면은 10년의 구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년 말 아니면 11년 초로 봐도 되죠. 자, 어찌되었든 1년 초부터 어떤 금액을 적립해 나가는데 1년 초에는 100만 원을 적립했대요. 2년 초에는 전년에 비해서 21% 증액했죠. 그러면 100만 원 더하기 여기다 0.21을 곱하면 21만 원을 추가했을 겁니다. 그걸 묶어서 어떻게 쓰냐면요, 1.21로 쓰면 되겠죠. 100만 곱하기 1.21. 3년 초 앞에 연도에 적립한 금액에 또 21%를 증액해야 된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0.21을 해준 게 1.21의 거듭 제곱을 하나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100만 곱하기 1.21의 제곱으로 적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적립이 돼서 자, 10년 초에는 100만 곱하기 1.21의 몇 승으로 적어야 될까요? 2년 초부터 1승, 2승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는 9승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연도 10년 말의 원리 합계들을 각각 써봅시다. 첫 해 불입한 100만 원이라는 돈은 10년 말에 가면은 연리가 10%니까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R, 1 더하기 0.1이죠. 10%가 0.1이니까 합쳐서 1.1로 씁시다. 구간이 몇 개 발생했어요? 10개죠. 그게 거듭 제곱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해에 불입한 돈의 원리 합계는 100만 곱하기 1.21 곱하기 1.1은 구간이 9개로 줄어들었죠. 1개 줄어들었으니까 9승으로 바뀌겠네요. 세 번째 불입한 돈은 100만 곱하기 1.21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1.1의 8승으로 줄어들겠네요.
마지막에 불입한 돈은 100만 1.21에 구승이 되고, 자, 마지막에 불입한 돈은 100만 곱하기 1.21의 구승을 기준으로 구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1은 한 번만 곱하면 됩니다. 자, 수열을 아래에서 위로 봐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곱해줄 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볼 때는 첫 항을 2를 기준으로 볼 때 공비는 1.21이 한 번씩 더 곱해져 나가고 있고 1.1은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비는 R이라고 합시다. 뭐로 봐야 돼요? 1.1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얘기는 1.1을 한 번씩 나눴다는 얘기니까 분모에다 1.1, 1.21은 하나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자에다 1.2를 적어줘요. 1.1의 제곱이 1.21 아닙니까? 그러면 약분 하나 해서 1.1이 되죠. 다시 공비는 1.1에 등비수열, 첫 항은 100만 곱하기 1.1에 10승으로 원리합계를 생각하면 되죠. 1.1의 10승은 2.6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합계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1.1에서 2를 빼고 첫 항은 100만 곱하기 1.1의 10승, 괄호 열고 공비 1.1에 항수승 10번 불입했죠. 10승 빼기 1. 분모는 0.1이고요. 100만 곱하기 1.1의 10승 2.6이고요. 괄호하는 2.6에서 2를 빼니까 1.6이죠.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계산한 게 일단 4,160만 원이 되겠죠. 5번에 있습니다. 637번 역시 복리 문제입니다. 2018년 초 어느 아파트의 한 세대 매입가는 3억 1,200만 원이래요. 매년 초 전년도에 비해 4%씩 상승한답니다. 어느 부부가 이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18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하고 매년 초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연이율 4% 매년 복리로 적립하려고 한다. 2028년 초에 적립금을 모두 찾을 때 2028년 초에 이 아파트 한 세대 매입가와 일치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A는 첫 해에 불입하는 돈이죠. 2018년 초에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자, 역시 지금 2018년 초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2028년 초예요. 2028년 초는 2027년 말. 그럼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냐면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1년 초. 기준되는 거는 11년 초가 될 수도 있지만 10년 말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아파트 값이 현재 2018년 초에 3억 1,200만 원이래요. 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첫 해에 A1씩 불입하는데 2018년 초부터 불입하는 겁니다. A1 불입하고 그 다음에 2년 초에 불입하는 돈은 전년도에 비해서 5% 낮은 금액을 연이율 4%로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 불입하는 돈은 1에서 0.05를 빼야 되죠. 그러면 0.95가 되겠는데 A 곱하기 0.95 3년 초에 불입하는 돈은 그러면 A 곱하기 0.95의 제곱이 되겠죠. 10년 말 바로 앞에 10년 초가 있죠. 그럼 이 해에 불입하는 돈은 A 곱하기 0.95에 몇 승이 될까요? 아까처럼 9승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의 기준점은 10년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얘도 복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억 1,200만 원에 대한 10년 말의 원리 합계는 뭐가 됩니까? 3억 1,200에다가 연이율이 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4죠. 이 구간은 10개 있다고 그랬죠? 10승. 자, 첫 해에 불입한 돈은 A 곱하기 1.04에
역시 10년이 흘렀죠. 근데 둘째 불입한 돈은 A 곱하기 0.95 곱하기 1.04의 9승으로 줄어들겠네요. 구간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얘는 A 곱하기 0.95 제곱 곱하기 1.04의 8승이 되겠죠. 마지막은 한 해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A 곱하기 0.95의 9승 곱하기 1.04 한 번만. 자,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이 돈을 모은 금액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거의 합과 얘가 같다 해서 A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좌변에다 먼저 쓰겠습니다. 3억 1200 곱하기 1.04의 10승. 그것이 불입한 돈 10개의 불입한 돈의 원리 합계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볼 때 공비가 얼마의 등비 수열이냐면 1.04는 하나 더 줄어들고 0.95는 하나 커지고 있죠. 거쪽으로. 그러니까 공비를 1.04분의 0.95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1.04분의 0.95는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1.04분의 0.95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은 이해가 되죠. A 곱하기 1.04의 10승 중괄호로 열게요. 1 빼기 1.04분의 0.95의 항수승, 항이 10개 있었습니다. 이 값은 주어져 있어요. 자, 좌변에 1.04의 10승이 있고 우변에도 1.04의 10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건 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3억 1200만원 여기 통분을 해봅시다. 이건 104분의 95나 마찬가지니까 104로 통분한다면 104 빼기 95 9가 남는 건가요? 분자는 A 곱하기 괄호에 1 빼기 이거의 10승이 0.4로 돼 있으니까 0.6만 남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하고 얘가 약분되죠. 갈 길이 다르니까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0.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0.2 곱하기 104 A입니다. 이제 A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A는 3억 1200 만원 곱하기 0.2 곱하기 10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거하고 약분이 되겠죠? 얘를 3배 한 게 310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300이 남아요. 그 다음에 0.2는 5분의 1이니까 거꾸로 5로 분자에 곱해지면 15 곱하기 3이 45인데 100이 2개 있죠. 그리고 만을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4,500만 원이 처음에 들어갈 돈이네요. 그래서 4번에 답이 있습니다.